부모님들 주목해주세요. 평생 가는 우리 아이 치아 관리 이제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년차 치과의사이자 15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아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격한 사실인데요. 2살 정도 된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아 해봐, 이가 몇 개나 났나 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치아가 유치입니다. 보통은 이 치아가 빠진 자리에 나오는 치아가 영구치고요. 7, 8세에 유치가 없었던 곳이지만 제일 뒤쪽에 크게 나오는 치아가 또 영구치입니다. 첫 번째 큰어금니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유치가 빠질 텐데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유치는 결국 빠지는 치아라서 소홀히 생각하시기 쉬운데 유치, 충치와 유치의 빠짐은 영구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내 빠지는 유치가 아니라면 저는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구치보다는 소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6개월 이상 써야 하는 유치라면 좋은 재료, 즉 레진을 이용을 하고요.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치라면 조금 저렴한 보험이 되는 재료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치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오는 경우가 많나요? 어머님들이 그 아이 치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그만 점이라도 보이면 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치도 충치 치료를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이 썩어서 씌우는 아이들도 실제로 있어요. 유치가 빠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앞니가 제일 먼저 빠지고 그리고 윗니 앞니가 그 다음으로 빠져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위아래 앞니가 동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 송곳니 그리고 유치 어금니 순으로 보통은 빠져요. 유치가 빠지지 않았는데 영구치가 나온 경우 어쩌죠? 바로 유치를 빼주셔야 돼요. 유치가 흔들리지 않더라도요. 영구치가 삐딱하게 나와서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치를 뺀 지 한참 되었는데 영구치가 나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세요. 사실 걱정이 되죠. 유치를 빼고 영구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4가지 정도 있어요. 영구치 나올 자리가 너무 부족하면 영구치들이 자리를 삐짓고 이상한 위치로 나오느라 굉장히 늦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영구치가 이상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뼛속에 돌 같은 것이 치아를 막고 있는 경우에 영구치가 못 나오고 가로막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영구치 1개, 2개 정도 없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가 1~2개 없다고 해서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앞니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일부러 열어서 일을 해놔야 되진 않아요. 미관상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알아서 모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아래 앞니 유치 송곳니가 빠지는 경우예요. 최근 1달 사이에도 저희 병원에 이 경우로 교정을 시작한 아이가 2명이나 됐는데요. 한쪽 유치 송곳니가 빨리 빠지면 한쪽으로 중심선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한쪽 영구치 송곳니가 나올 자리가 없어지면서 덧니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중심선을 바로잡거나 덧니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또한 양쪽 유치 송곳니가 같이 조기에 빠져버리면 양쪽 송곳니 나올 자리가 같이 없어져 버리면서 아랫니가 뒤로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러면 송곳니, 덧니도 생기면서 윗니, 아랫니 공간 차이가 커지는 부정교합이 생기게 돼요. 미리 예비적인 치료라도 안 하면 나중에 교정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발치 교정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치가 흔들릴 때 집에서 빼도 될까요? 저는 치아 교정을 위주로 하는 치과의사로서 저절로 빠지는 경우는 몰라도 집에서 일부러 발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절로 빠져도 꼭 치과에서 확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경우에서 유치 뿌리가 남아있는 줄 몰라서 부정교합이나 치아에 공간이 생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영구치가 없는 줄 모르고 유치를 빼서 그 이후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못한 경우에 이 경우 영구치가 쓰러지거나 해서 나중에 치아 교정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유치를 발치하기 전에 치과에서는 반드시 엑스레이로 유치의 상태나 후속 영구치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이 체크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시절 치과가 많이 없거나 치과 가기 힘든 환경에서는 유치를 집에서 빼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치과가 많죠. 유치 빼고 검사하는데 몇천 원이면 돼요. 우리 아이를 위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 병원에 어떤 아이가 유치 발치하러 왔다가 앞니 영구치 한 개 없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 방치를 하면 영구치가 없는 곳으로 중심선이 쏠려서 나중에 교정을 해도 교정 치료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치아가 더 틀어지지 않게 하고 치아 교정을 해서 힘들지 않게 중심선을 맞춰준 적도 있었고요. 영구치가 없는 유치를 미리 발치를 해서 사랑니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결손치 부위의 공간을 닫아버린 교정을 한 경우도 있어요. 결손치 주변을 성인에서 공간을 닫으려고 하면 뼈도 단단하고 치아 뿌리도 다 자란 상태라서 치아가 잘 안 움직이고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성장기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기간도 짧아요. 영구치가 나기 전 치아 교정 시작 괜찮을까요? 영구치가 치아 교정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영구치 나오고 교정하면 늦을 때도 있어요. 예비 교정은 유치 때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가 삐뚤거리는 경우라면 유치가 4개에서 6개 정도 남아있을 때 치아 교정을 시작하라고 권장을 하고요. 사실 7, 8살 정도에 미리 예비 교정을 생각하고 유치가 4개에서 6개 정도 남아있을 때 교정을 시작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즉 영구치의 맹출이 치아 교정 시작의 기준은 아니고 케이스마다 치아 교정의 시기와 그 치아 교정의 횟수가 다릅니다. 유치 상태일 때도 교정기를 껴야 하나요? 네,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조금 바로 잡아주는 거, 아니면 무턱일 때 성장을 조금 도와준다거나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미리 조금 넓혀준다거나 이런 거를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도에 체크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유치와 영구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유치 발치는 꼭 치과에서를 명심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